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로컬 뉴스입니다. 애틀랜타 한인 골프협회는 지난 17일 노크로스 한인회관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아쉬워하며 잘 마무리해 다가오는 신년 계획을 알차게 세우려는 애틀랜타 한인 단체들의 송년회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지난 17일 토요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애틀랜타 한인 골프협회 송년회에는 협회 회원들과 임원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는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손동문 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한 첫 해 올 골프협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실천하느라 무척 바쁜 한 해였다며 무엇보다도 올해 협회 40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애틀랜타 골프인들 에티켓과 매너 지키기 운동을 실시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골프를 사랑한다면 계속 지켜나가야 할 예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 골프의 40주년 기념으로 에티켓 및 매너 지키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1년 만에 나타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도 이 에티켓 및 매너 지키기 운동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제가 임기가 끝나더라도 저는 항상 우리 한인들이 꼭 해나가야 될 그 임무라고 생각하고 하고요. 그리고 골프협회가 40년 동안 이어져 온 거는 오늘 정말 이 오신 분들은 정말 핵심적으로 정말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골프협회에서는 지난 1년간 진행해온 협회비에 대한 회계 보고가 있었습니다. 협회 임원진들은 그동안 협회비에 대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아 손 회장 취임 이후부터는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이어졌으며 보고 내역 또한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들어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 회장은 2016년 피치컷 골프대회와 이사장배 골프대회를 위해 준비위원장으로서 공헌한 유호연 씨와 김종인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날 2부 행사는 애틀랜타 색소폰 동호회 G사운드의 연주로 시작해 장기자랑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ARK 뉴스 김현경입니다. 균에 카운티가 새 스쿨버스 도입에 32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버스 37대가 신규 구입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의 카운티 교육청 위원회는 지난 목요일 약 320만 달러를 들여 스쿨버스 37대를 신규 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지가 보도했습니다. 퀸의 교육청은 신규 버스 구입 예산이 스쿨버스 카메라 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모인 자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퀸의 카운티는 지난 2014년부터 스쿨버스 카메라 안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쿨버스에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해 정차한 스쿨버스를 앞질러가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퀸의 교육당국은 그동안 낡은 스쿨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퀸의 카운티 스쿨버스의 평균 연령은 17년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일부 버스는 1986년도에 구입된 것이기도 합니다. 퀸의 교육청은 지난 10월에도 스쿨버스 37대를 신규 구입하기 위해 330만 달러를 집행했고 지난 6월에는 110만 달러를 들여 버스 13대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월드 옥타 애틀랜타 지회 차세대 지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모임을 지난 16일 둘루스 카페 로뎀에서 개최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합니다. 월드 옥타 애틀랜타 차세대 송년 파티가 지난 16일 둘루스 카페 로뎀에서 열렸습니다. 옥타야 놀자라는 주제로 열린 송년 파티에서는 90년대의 추억을 주제로 20, 30대 옥타 차세대 회원들 50여 명이 모여 뽑기 만들기, 미팅 게임을 즐기며 저문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설계를 했습니다. 월드 옥타 애틀랜타지의 차세대 지부는 오는 1월 6일부터 8일 2박 3일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월드 옥타 북미 차세대 수련회에 참가합니다.
월드 옥탑 북미 차세대 수련회에는 가전제품 박람회 일정과 맞춰 멕시코, 캐나다, 미국 북미 옥타지에서 활동 중인 차세대 회원 60여 명이 모입니다. 또한 차세대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다지고 2017년 여러 지회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활동 계획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한편 애틀란타 지회에서는 차세대 5명이 참가합니다. ARK 뉴스 김연경입니다. 캅카운티에서 살인 용의자가 경찰과 대치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모친을 포함해 2명을 살해하고 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세한 소식을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토요일 메리에타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같이 살고 있는 모친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샌디 스프링스로 이동해 또 다른 남성 1명을 살해했습니다. WSB-TV 채널2 뉴스는 이 남성이 거주하던 타운하우스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토요일 밤 8시경 총성을 들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61살 여성을 숨진 채 발견하고 그녀의 아들인 31살 저스틴 헤스와 그녀의 차가 없어졌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후 샌디 스프링스 경찰이 라즈웰 로드에 위치한 한 창고 시설에서 숨진 남성 1명과 살인범 모친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캅 카운티 경찰과 샌디 스프링스 경찰은 합동으로 살인범인 헤스를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한 주민이 헤스가 빨강색 아우디 차량을 타고 모친의 집 앞으로 들어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차는 샌디 스프링스에서 살해당한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헤스의 대치 상황은 정오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특수 기동대가 출동하자 헤스가 뒷마당으로 나가 항복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2명의 신원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헤스는 불안한 행동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잘 알려져 왔으며 위험한 인물로 여겨져 주민들의 우려를 사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애틀란타 여성문학회는 12월 정기 모임과 함께 송년회를 지난 17일 2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둘루스 소재 카페 로뎀에서 개최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합니다. 최진묵 목사의 기타 반주로 함께 부르는 몇 곡의 추억의 가요와 캐롤을 부르며 시작된 애틀란타 여성문학회 12월 정기 모임과 송년회가 지난주 토요일 저녁 카페 로뎀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병리의사로 명예퇴직 후 애틀란타에서 제2의 문학 인생을 살고 있는 세실리아 정 여성문학회 이사장은 이날 15분 스피치를 통해 내 인생의 2차 곡선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문학회 회원들에게 내 스스로가 변해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학인의 삶의 자세를 갖자며 각자의 삶과 문학인으로서의 쌍곡선을 그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조금씩 변하면서 조금 더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서로 보람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삶과 문학이라는 쌍곡선을 예쁘게 지금 그리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인스피레이션으로 우리가 문학인으로서 좋은 걸 많이 쓰셔가지고 쌍곡선 많이 그리셔서 사회에 공헌하세요. 이어 2016 회계 보고가 있었으며 여성문학회는 회원들끼리 미리 준비해온 선물을 나누며 송년회 밤을 보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여성문학회는 주 정부와 연방정부의 비영리 등록단체로서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시와 음악의 밤을 통해
이민 생활에 지친 다민족을 포함한 한인들이 문학회 회원들의 시낭송과 더불어 음악 연주와 같은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ARK 뉴스 김연경입니다. 지난 일요일 이른 아침 브룩헤이븐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단신을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룩헤이븐 경찰에 따르면 클레어몬트 로드에서 5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사고 충격으로 남성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여성 1명도 병원으로 이동 중에 숨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들은 모두 중상을 입었다고 WSB-TV 채널2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브룩헤이븐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과속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은 지난 토요일 오후 릴번 지역에 위치한 한 데이케어 주차장에서 남성 1명이 총에 맞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숨진 남성은 21살로 로렌스빌에 거주하는 커티스 올드햄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남성이 타고 있던 차 안에는 신고를 한 여성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실제 총격 사건은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지만 이 여성이 차를 데이케어 주차장으로 몰고 와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고가 마약 거래와도 연관이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 ARK 뉴스 이서영입니다. 미션 아가페는 지난 15일 마이크 글랜턴 하원 의원과 함께 클랜턴 카운티 다운타운에서 120벌의 사랑의 점퍼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11개의 쉘터와 단체를 모아 한인들의 사랑의 점퍼를 나눴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전합니다. 미션 아가페의 사랑의 점퍼 행사는 춥고 바쁜 연말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 15일 클랜턴 카운티 다운타운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11개의 쉘터와 단체를 모아 한인들의 사랑의 점퍼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마이크 글랜턴 하원 의원은 자기도 미션 아가페의 멤버인 것에 너무 자랑스럽다며 한인들의 사랑의 점퍼는 미션 아가페의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애틀란타 전체 한인들의 사랑 나눔인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임스 송 미션 아가페 대표는 추운 날씨에 이렇게 따뜻한 점퍼를 나누는 것에 대해 미션 아가페는 한인들의 사랑을 전달하는 단체일 뿐이고 이 모든 것은 우리 한인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답해 박수를 받았습니다. 미션 아가페는 올해 펼친 제3회 사랑의 점퍼 행사를 통해 총 620벌의 겨울 점퍼를 나눴으며 주최 측은 내년 그리고 후년에 계속해서 우리 한인들의 사랑이 나눠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션 아가페는 이번 크리스마스 사랑의 잔치에 호세아 헬프와 함께하는 오는 25일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어려운 이웃을 초대해 사랑을 나누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하루 전인 24일에 디켓 교도소에서 오후 4시부터 음식 준비가 진행됩니다. ARK 뉴스 김연경입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로컬 뉴스였습니다.